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즈입니다. 4월 8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자의 숨죽인 쟁걸음이 뭔지는 아시나요?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쟁걸음은 보폭이 짧고 빠른 걸음을 의미하고요. 종종걸음이라고 붙이려고 하다가 쟁걸음이라고 붙여봤는데요. 큰 의미 차이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급히 걷는 걸음, 종종걸음 그러면은 뭔가 좀 더 많이 더 다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쟁걸음으로 붙여봤어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이런 곳에서 미세한 변화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정말 팔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씩 스쳐 지나갑니다. 자, 뉴스 요거 모르고 못 보고 지나칠 뻔했는데요. 4월 7일자 뉴스 머니투데이 뉴스 기사인데요. 인수위 집값 불안에 규제 완화 신중 모드, 안정화 대책도 검토, 양도세 중과 유예 발표 후 개별 정책 언급 자제, 총리 후보자는 신중론을 밝히면서 기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막상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막 아파트 시장이 시세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하는데, 하나씩 이렇게 안을 제시해 놓고 던질 때마다 이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나올 때마다 시장은 그에 반응하는데, 막상 정책을 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훈수 두는 건 쉬워요. 바둑 둘 때도 옆에서 훈수 두는 판에 있으면 너무 잘 보여요. 요것만 하면 될 것 같고 요것만 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막상 손을 대려고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도 요 뉴스 기사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가 봤습니다. 한 개 한 개 사안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다. 그래 근래에 부동산 관련 뉴스를 좀 찾아볼까 싶어도 잘 없어요. 다음 쪽에 뉴스 머니 이쪽 부분에 부동산 뉴스가 주로 나오는데, 부동산 뉴스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재건축을 건들면은 재건축이 튀어 오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재건축도 한꺼번에 다 못하겠다, 커트제를 해가지고 일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막상 이 규제를 풀어주면은 이 재건축도 제가 희소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희소성은 떨어지고 너무 이제 많이 생각보다 한꺼번에 재건축도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공급이 또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나올 수 있다. 기존 안 그래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부작용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초한 페이지, 전월세 불안 고려한 재건축 커터제. 이 전월세 불안을 고려해서 커터제를 검토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올까봐 검토하는 걸까요? 전월세 시장 흔들릴 만큼 그렇게 매물 적지 않아요. 서울, 어느 부산 분들도 아시잖아요. 부산에 매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댓글 1번을 보시면은 말로만 떠들 때랑은 완전히 다르지? 답 안 나오지? 손 대면 손 댈수록 수렁에 빠져듭니다. 부산 지역 아직까지 강세 유지하고 있어요. 한두 건의 상승 거래만 있어도 하락 기준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월세 계속 강한 모습. 대구는 완전히 하락을 거의 굳힌 분위기. 오히려 매도 이거 보면은 세종보다도 더 심해요. 세종이 낙폭이 계속 대구보다 더 큰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종은 오히려 낙폭을 축소하고 대구는 축소되잖아요. 어쨌든 이쪽으로는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곳, 그 다음 인구가 떠나가는 곳. 부산도 인구가 유입되는 곳인가요? 인구 유입되진 않잖아요. 사실 부산도 인구가 많이 수도권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기장군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장군이 부산을 먹여 살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눈치 보기, 그냥 규제 한번 해제되니까 부동산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눈치 보기가 치열합니다. 정부에서도 눈치 보기가 치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눈치 보기가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전세 0.01의 상승인데 기장군이 먹여 살린다. 그렇다고 기장군 그렇게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작전명 싼 거 먼저 던져.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부산의 매도 물량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 계속 보이시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임대 물량 보시면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작전명 싼 거 먼저 던져 이렇게 붙여봤는데, 임대 물량 한번 보시면 지금 9,000개 정도거든요.
허위 매물 사라졌을 때 매물이 3,600개였어요. 3,600개 정도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위태위태해요. 흔들흔들해요. 근데 이 9,000개 정도에 이르는 매물이 다시 한 3,000개 정도 줄어들까요? 3,000개까지 줄어들기에는 굉장한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나 팔고 말래 하고 전세 매물을 걷어들였던 사람들도 생각보다 거래가 잘 안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임대 물량으로 다시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매도 물량도 증가하고 임대 물량도 같이 증가하는 상태. 일명 퍼펙트 스톰. 네, 월세 물량도 감소.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죠. 금요일 날 이 월세 물량 감소하는 게 전월세 물량, 임대 물량 같이 볼게요. 임대 물량이 이렇게 금요일 날 감소를 하는 게 제가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추적해 보는 결과, 그전에는 그냥 대충 그냥 아름아름 그냥 살펴보는 정도 수준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살펴본 결과 금요일에 임대 매물이 감소한다? 본 적이 없었어요. 오르고 내리고는 반복되고 주중에서도 오르고 내리고 매물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어서 나타나지만 금요일에 매물이 준다 이런 현상 없었거든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 많이 되었어요. 94건. 그 중에 신고가 14건. 신고가 20%는 되지 않고 3월의 거래는 2월의 거래를 뛰어넘었다. 오늘 하루만 70건 신고됐어요. 보통 한 70건 가까이 거래되는 것 중에서 한 40건 정도 3월의 거래. 그리고 나머지 한 30건 정도 4월의 거래. 요 정도로 있다가 월 말로 가게 되면은 얘는 한 10건의 거래. 얘는 한 50건의 거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는데 아무튼 오늘은 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가격 상단 부분 신고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 거의 한 10% 정도 하락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이거 재건축인가봐요. 1986년식 아파트가 이렇게 껑충 뛰었는 걸 제가 이 가격대 흐름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오르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그 다음 한 10% 정도 하락하는 것, 한 1억 5천 정도, 한 20% 정도 하락했는 모습, 10% 정도, 20%. 요 신고가 한두 건이 튀어오르는 이 퍼센트 비율에 비해서 이 떨어지는 것의 낙폭은 퍼센트는 아마 10%, 15%, 20%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훨씬 더 이렇게 억 단위로 떨어지는 거래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대형 평수 신고가 현상을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그냥 건너뛸게요. 자, 억 단위의 하락들. 뭐 10% 정도 하락하는 거래들. 이거 조금만 더 지나보면 제가 가격 좀 비싼 것들만 주로 보여드리는 편인데 가격 상단에 30개 정도 거래 보여드리는 편인데 그 아래쪽에 생각보다 정리하려는 흐름이 꽤나 보인다. 정리하려는 20% 떨어지는 거래, 10% 떨어지는 거래, 10% 떨어지는 거래. 중간중간 신고가는 그렇게 폭이 크지 않다. 이렇게 뭐 900만원, 1000만원 떨어지는 거래, 다주택자가 이 정도 가격에 만약에 물건을 판다면 뭐 거의 뭐 횡재하는 수준? 그 정도라고 보여질 정도예요. 건당 거래대금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가끔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 한두 건이 거래되어서 이 평균 가격을 조금 끌어올리긴 하지만 이 하락하는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거래량 여기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인데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출렁일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보이시나요? 70% 넘어가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고 3억 미만의 짤이 좀 다주택자면은 종부세도 좀 신경 쓰여. 일단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아. 정부 출범하고 나면 뭔가 큰 시장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뜻만 들이더니 뜨뜻미지근해. 이거 호재로 작용 안 하는 것 같아. 요런 느낌 때문에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싼 거부터 먼저 정리할 것 같은 모습. 투자자의 쟁걸음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그렇게 뭐 높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거래 비중도 한 8% 정도 선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분양권은 한 건, 그 중에 신고가는 0건. 분양권도 뭔가 추격 매수하고 달라들려면은 분양권 싼 거부터 뜸들일만 한데 그렇게 분양권도 한동안 조금 달아오르나 싶더니 그냥 바로 또 뜨뜻미지근해지고 말았네요. 전세 거래량 93건 신고되었고요. 그 중에 12건이 신고가 비율은 한 15% 정도 유지하고 있고 3월 그 중에 거래 건수를 세어보니까 3월, 4월 거래 아닌 거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10건 제외하고 83건 중에서 32건이 3월 거래. 3월
아까 매매는 보셨죠? 매매 아까 90건 중에서 약 몇 건이었나요? 70건? 한 70건 정도? 7, 80건 정도가 70건 정도가 3월에 거래였고 그 다음 20건 정도가 4월에 거래였는데 전세 거래량 4월 거래 굉장히 빨리 신고되고 있거든요. 3월 거래 1915건 오늘 32건밖에 신고가 안 됐어요. 3월에 그 전세 거래가 많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은 왜 줄어드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팔기 위해서 매물을 일시 보류 이렇게 보는 게 더 현재로서는 더 타당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 상승 비율 한 5천만 원, 요거 한 10%, 요거 한 15% 되네요. 요거는 이거 한 30% 올랐네요. 나머지 떨어지는 거래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어쨌든 쭉 떨어지는 거래가 더 많다. 이거 갱신 거래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임대차 3법 8월부터 뭐가 있나요? 8월부터 이제 갱신 청구권 이제 만료되는 물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릴 거라고 하는데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매물이 많고 금리가 부담스럽다. 야, 미국의 빅스텝 0.5% 금리 0.5% 올리는 것을 몇 번 한다고 했나요? 2번? 2-3번? 거기에다가 총 횟수는 6번 1년 동안 6번 금리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지 싶어요. 미국하고 오히려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더 커지게 불거지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일단 금리 굳히기로 들어갔다가 추후에 문제가 더 커지면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4월 8일인데요. 4월 7일자 신고되는 4월 6일자 7일자 이 4월달 거래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거래 신고가 빨리 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계속 추적해 보시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 억 단위로 최고점 대비로는 억 단위로 떨어진 거래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모습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월세 거래량은 58건 신고되었어요. 그래서 요 전체 거래되는 것은 다시 전체 거래 임대량을 보기 전에 평균 월세가와 월세 보증금 두 개가 동시에 나란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은 4월 거래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균 월세 보증금도 요거 보십니까? 지금 4월 달은 이제 작년 평균 월세 보증금하고 크로스 되었어요. 지금 만났습니다. 지금 월세 가격도 작년 가격이랑 만났어요. 아마 흐름은 더 이렇게 내려가는 이 갈색선은 더 내려가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지금 흐름이 이대로 간다면 이렇게 흐름이 이대로 가다가 8월 달이 되면 뛰어오를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지켜보시겠습니다. 3월 임대 거래량 현재 3,000건 신고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신고되어 봐야 한 1,000건 될까요? 아무튼 어제도 예측해 봤는데 한 4,000건 정도 1월 2월의 거래량과 좀 비슷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